어떻게 혹시 아이들이 느끼나요?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선입견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역사적 지식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자기는 배우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되게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이름 말하면서 인사해주는 아이들 만날 때 그때 매 순간이 제일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익숙해져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목소리로 인사해주는 순간이 가장 보람찹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을 기억되고 싶으세요? 수업을 재밌게 하는 선생님, 허투루하지 않는 선생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선생님,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암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류창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빛의 밝기 정도를 구분하긴 하는데 뭐 사실상 색을 본다거나 형태를 본다거나 하는 건 어려워서 그냥 편의상 전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단에 서야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교사가 될 생각을 일찍부터 갖지는 않았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선택지가 좀 넓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교직 이수를 했었는데 교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은 졸업할 때쯤에 확정을 하고 대학 졸업 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대학교 전공 혹시 어떤 거 하셨어요? 원래는 역사 전공이었고 그리고 교직 이수를 했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3전공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그럼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어떤 정도 계신지 아시나요?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교류하고 있는 분들로 한정했을 때는 서울에만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상담, 사서, 도덕윤리, 역사 포함해서 수십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더 많겠죠. 그리고 특수교사까지 넓힌다면 더 많을 거고요. 근데 이 시각장애를 갖고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혹시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활자로 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거든요. 출판된 책들이 모두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체 자료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체 자료로 제작해주는 점자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맡겨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자료로 미리 제작되어 있지 않은 책을 봐야 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한 권의 대체 자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짧은 자료면 1, 2주 안에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한자가 정말 많은 책들을 봐야 했거든요. 그런 책들은 반년 정도 걸려서 받기도 하고 정말 대중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교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고충이 있으세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접근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보려면 업무 포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들이 구축됨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저희가 써보면서 아 이런 접근성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개선이 되는데 또 역시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장애 선생님들과의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배제되는 부분도 있었을까요?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가 어떤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실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기대치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를 아예 주지 않고 수업만 맡긴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라는 역할을 시각장애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드문 경우거든요. 또는 승진을 위한 그런 실적들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대치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아이들과의 첫 교단에서의 그 만남의 순간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갔던 반 친구들 중에 3명이 첫 해 제가 맡았던 점자 동아리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 해 스승의 날에 반 전체 친구들이 글자로 쓴 롤링페이퍼를 점자를 배운 지 정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습한다고 점자 용지를 꽤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3일 걸려서 21명 친구들이 썼던 내용을 점자로 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진짜 감동해서 아직도 저희 집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는 뭐
유동이 있으신가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목소리로 인사를 잘해주는 친구들, 수업 시간에 대답이나 발표나 반응을 잘 해주는 친구들부터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들 목소리를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 처음 시작은 어떠셨어요? 2018년도에 아트F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멤버들은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완성된 눈사람 같은 밴드고요. 교사가 2명 있고 안마사도 있고 강사, 사회복지사, 아나운서까지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7명이 모여서 1년에 1번 또는 2번 정도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하고 있는 직장인 밴드입니다. 원래부터 성윤님이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네, 저는 노래하는 건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였다 보니까 대학생 때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이랑 밴드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아트F사도 만들어서 오랫동안 성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애창곡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오르막길이라는 곡이에요. 월간 윤종신에서 가수 정희님이 불렀던 곡인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 사랑하는 곡이고, 그리고 작년에 졸업식 앞두고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축제 담당 선생님하고만 살짝 얘기해서 중간에 무대에 올라가서 오르막길을 또 아이들에게 불렀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서 오르막길을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아트프사의 혹시 목표가 있나요? 뭐 한 명 한 명의 목표가 아마 다 다를 텐데,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에도 매주 합주 시간이 가져다주는 재미와 의미 때문에 버티게 되는 버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음악성은 조금씩이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에는 그 ADA라는 법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키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고하는 정도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나와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특정 누군가는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스크린 리더가 제대로 읽지 못하게끔 설계돼서 나와서 옆 사람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해야 되게끔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떠서 음성으로 듣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읽어주지 못해버리니까 누군가에게 눌러달라고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정말 ADA 맞먹는 그런 강력한 접근성 준수 의무 사항이 기본이자 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특히 저처럼 전맹이나 전맹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언어적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주변에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변화들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에 가서 설명해 주시면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어디 함께 동행을 해서 걸어가야 할 때는 한쪽 팔꿈치를 내어주시고 원래 걷던 편안한 걸음으로 가시면 익숙하게 잘 따라오실 겁니다. 네. 제가 때마침 세바시에서 인순이 선생님 북토크 하는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인순이 선생님께서도 혼혈로 인한 그 외모의 다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회자가 다양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인순이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재밌잖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지 못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우리 생각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 균열, 그 틈으로 그런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색이 좀 다른 가수가 노래하는 무대라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실이라든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로 보면 정말 세상을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꿈꿔주시고 가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